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통영 욕지도에서는 섬을 대표하는 특산품 고구마가 오랜 이어짓기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고민이었는데요. 농정당국이 유전자 복원으로 바이러스 감염 없는 고구마 모종을 보급하면서 특산품에 맥을 잇게 됐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인 욕지도. 비탈진 붉은 황토밭에서는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욕지도에서는 해풍과 토질 덕분에 품질 좋은 고구마가 생산됐지만 요즘 그 명성이 예전만 못합니다. 같은 품종을 오랫동안 이어짓게 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품질은 나빠지고 생산량이 준 탓입니다. 전에는 고구마 기행도 많이 나오고 수량도 떨어지고 맛도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집니다. 욕지도 특산품인 고구마 재배 면적은 2020년 250농가 75헥타에서 올해 150농가 35헥타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새로운 고구마 모종 보급에 나섰습니다. 조직 배양실에서 유전자 복원으로 정성껏 키운 건강한 무병 고구마 모종 2만 주를 욕지도에 보급하기로 한 것. 무병 모종은 바이러스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서 무병묘를 생산을 하고 공급함으로써 농가들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고구마를 활용한 도넛과 식빵 등 다양한 가공식품 수요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병 모종 보급으로 위기에 처했던 통영 욕지도 고구마가 섬을 대표하는 토종 밭작물로 옛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경남에서도 확인되면서 축산 농가마다 비상입니다. 경남에서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차량이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 주변을 소독합니다. 해당 농가가 사육하던 소 29마리는 모두 매몰 처분됐고 축사와 사료 등에 남았을지 모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근 국가로부터 흡혈곤충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현재 추정되는 사항이고 이제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학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창원시 대산면 농가 반경 10km에서는 4주 동안 사육하는 소 이동이 금지됩니다. 경상남도는 백신 접종을 최대한 서두를 방침입니다. 경남의 한우와 젖소 사육 두수보다 많은 35만 두 분량의 백신을 확보해 열흘 안에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축산 농민들은 자체 방역 차량과 장비를 구입해 방역 작업에 안간힘입니다. 럼피스킨병에 따른 출하량 변동과 소비자의 불안감으로 소고기 가격의 변동과 함께 축산 기반 위축을 우려합니다. 사람한테 감염되는 게 아니고 소한테만 감염이 됩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남에선 럼피스킨병 첫 발병 외에 아직 추가 의심 신고는 없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해 일정이 빠듯한 상태입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민생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가 빨리 만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대성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쟁점 사안은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에 두기로 해 두 기관으로부터 찬성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에 상정되려면 우선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넘어서야 합니다.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모든 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인 협조를 해야 해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남은 국회 본회의는 5차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여권이 내민 손길에 야권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우주와 차세대 원자력 연구 개발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동과 협력 분야의 원자력과 방위 산업을 꼽았고 원전과 방산, 플랜트 분야 해외 수주를 위해 수출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어제 사천 카이 본사에서 우주항공 뉴스페이스 시대 보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우주항공 분야 사이버 위협과 보안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산업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미래산업 융합 보안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숨쉴 공기조차 희박한 밀폐 공간에서 제대로 된 마스크 하나 없이 작업하다가 나오지 못한 노동자. 올해 경남에서만 4명입니다. KBS는 밀폐 공간 작업에서 환기 절차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불리는 밀폐 공간 작업. 한 해 평균 36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칩니다. 도로 및 30세제곱미터 밀폐 공간에 유독가스가 들어찬 상황을 가정한 환기 실험입니다. 1분당 38세제곱미터의 환기 용량을 가진 환풍기로 공기를 불어넣어 봤습니다. 1분 정도 지나자 유독가스 대부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적정 환기량은 밀폐 공간 크기의 10배. 실험 공간 기준 10분 정도 환기한 뒤에 작업자를 들여보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환기는 일반적으로 급기, 배기 모두 가능하나 급기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환기는 급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환기 이후에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지 측정하고 외부 공기가 공급되는 총기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외부 감시인 1명을 두고 작업 중 환기 절차도 필요합니다. 밀폐 공간에 쓰러진 작업자를 구하러 들어갈 때는 이처럼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추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질식사고 대부분은 50명 미만 소규모 업체와 하청업체에 집중되는 상황. 발주처와 원청의 위험 정보 제공과 작업 허가서 발급이 중요합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작업 허가서 발급과 그 절차와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유 현황을 미리 확인한 뒤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발주를 못하게, 입찰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반드시 측정했던 데이터를 매일 제출하는 것. 반복되는 밀폐 공간 사망 사고. 경상남도는 시군 밀폐 공간 작업 담당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순회 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함안이 7도, 거창이 5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4도 안팎을 보이면서 예년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우리 지역은 당분간 24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이후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곳곳으로 짙게 끼어있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3도, 창녕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함안이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8도, 합천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4도, 거창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주말인 토요일과 휴일인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의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경남 65살 이상 연금 수급자의 한 달 평균 수급액은 57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이 60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 이는 급여가 높은 직장이 다른 지역 대비 적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난달 말까지 14,000건을 넘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0년 한 해 6,000건이었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과태료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남 지역의 치안센터의 약 73%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모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안에 전국 950여 개 치안센터가 폐지 예정인 가운데 경남은 전체 96곳 가운데 모두 71곳이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합천 10곳, 진주 9곳, 고성 6곳 등입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치안 불안이 증가하고 일선 경찰관의 사무 공간이 사라진다며 치안센터 폐지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